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대만 카스텔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기생충에도 잠깐 언급됐는데, 대만 카스텔라가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대만 샌드위치가 좀 유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일단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본인의 의견들이고 그런 거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카스텔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대만 카스텔라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안 먹어봤고요. 대만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워낙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종종 사 먹죠. 까르푸 가도 매일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딴수에 갔을 때 거기에서 파는 거 가면 또 적혀 있어요. 뭐 한국 무슨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네, 거기서 한번 사 먹어봤어요. 저는 관광지보다는 그냥 이제 생활 속에서 파는 거. 근데 대만 카스텔라가 사이즈가 원래 이 컨셉이었잖아요. 대왕 네, 대왕. 대왕 카스텔라.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크고 그러니까 양이 많다. 양이 많죠. 예, 네. 그걸로 승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자르기 전에 그 나오는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쵸. 네. 뭐, 어떻게 드시나요? 이렇게 드실 때 뭐 어떤 특별한 느낌이라든가 뭔가 독특한 맛이라든가 뭔가 있었나요? 저는 되게 달았다. 달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많이 한두 번밖에 안 제가 먹어서. 먹었던 거는 홍차 카스텔라가 있었고 홍차를 넣은 거예요? 오. 색깔이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이 아니고 아. 약간 그 홍차색이 있어요. 예. 그거는 타이난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거 한번 먹어봤고 타이난에서 드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레몬 홍차 이거는 까르푸에서 파는 거 그럼 레몬 홍차가 들어간 카스텔라. 약간 근데- 레몬 향이 나죠. 근데 그게 같은 가게인가요? 달라요. 제가 딴수에서 가는 그 대왕 카스테라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워낙 많으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딴수에 있는 게 원래 그 브랜드 아닌가요? 한국에 넘어간 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간 게 이제 단수이에 있는 네. 그 매장을 보고 이제 예. 모티브가 된 거죠 그게. 단수이 같은 경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였고 뭐 약간 정확한 워딩으로 보면은 그러한 종류의 카스텔라는 대만 전역에 있다. 세고 셌다. 맞아요. 아, 저는 대만 카스텔라 먹었을 때 처음 느낌이 그거였어요. 옛날에 어머니께서 맞아요. 그냥 빵 쪄서 만들어준 네. 뭐 그런 맛? 집에서 어머니께서 되게 자주 해주셨거든요. 저도 카스테라. 그러니까 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 네. 예, 그거 넣어서 들어간 맛 비슷하다니 뭐 이런 느낌 받았어요. 집에서 한 맛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국에서 먹었던 카스텔라 딱 그 맛. 근데 이제 조금 더 뭐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조금 더 크다는 느낌? 그게 좀 좋았죠. 또 그렇군요. 1+1도 하고. 그럼 참 가격이 요즘 얼마나 하나요? 제가 요즘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저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거의 한 100원, 대만 돈으로 100원에서 130원대 형상이 되어 있어요. 한 4,000원대. 한국 돈으로 한 예, 4,000원 정도죠. 예, 예. 4,000원. 크게 오르진 않네요, 가격이. 근데 뭐 계란만 안 오르면 그쵸. 아니 근데 계란이 중요한 거 인건비가 올랐는데 보통 거기는 뭐 최대. 가족 사업을 하니까 그쵸. 그리고 큰 매장이 필요가 없어요, 카스텔라는. 이제 혼자서도 만들고 팔고. 그럼 한국에서는 안 드셔보셨고 예, 그래서 그렇죠. 저도 예. 한국에서 먹어보기도 전에 뭐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아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한국 가서 한번 꼭 먹어봐야지 했는데 없어요. 그랬더라고요. 가게가. 많이 이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한때 되게 뭐 텔레비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대만 사람들도 되게 신기해하는 네,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물론 자기 나라에서 갔던 그런 카스테라가 대만식 그 카스테라 해가지고 파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쵸 대만식 참 그렇게 말하는 그죠 화제가 되기도 그렇죠. 했는데 올해 못 가서 참 아쉬워요. 좀 이렇게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몰락한 거잖아요. 몰락의 원인. 몰락의 원인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몰락의 원인은 사실 제가 뭐 예전에도 썼던 글이 있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카스텔라가 좀 너무 비쌌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 한국 돈은 한 8,000원 정도에 팔았잖아요. 예. 8,000원. 8,000원 정도라고. 물론 이제 대만하고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뭐 물가도 다르고 한국만 놓고 봤을 때 8,000원이면은 잠깐만 짜장면이 얼마죠? 한 5,000원 잡고 5, 6,000원. 짜장면 하나보다 곱빼기. 좀 짜장면 곱빼기에 보다도 비싼 거. 네, 비싼 거죠. 짬뽕, 삼선 짬뽕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돈이네요. 해물 짬뽕 이런 거. 그럼 햄버거 세트로 비교해볼까요? 햄버거 세트, 빅맥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르고 이제 그렇죠. 빅맥보다 비싸요. 세트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금액은 세트의 경우 콜라 주적, 뭐 프렌치 후라이주 이거 주적 그 정도의 양이라고. 그렇죠. 한 끼라는 그 한 끼 개념 되죠. 예. 근데 딴수에서 거의 100원 정도였으니까 빅맥보다는 싼. 그건 이제 대만에서 이제 대만 100원에 팔았고 그러니까. 예, 대만에서 뭐 한국 돈으로 8,000원에 팔면 절대 안 팔리죠.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대만에서는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닌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러면 또 이제 대만과 한국의 물가 대비를 해봤을 때 사실 한 20% 정도 비싸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20-30%. 네. 그러면은 생각을 했을 때 한 6,000원 선에서 해결을 봤다면. 근데 사실 단가 원재료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인건비하고 가게세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복합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매번 먹기에는 어쩌다 한 번이야 뭐 유행 탄다고 하지만 그렇죠. 계속 먹기에는 그렇죠. 가격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명이서 같이 먹어야 좀 그런 먹는 느낌 나지. 그렇죠. 뭐 혼자서 뭐 이렇게 크고 사서 그렇죠. 먹기에도 그렇게 즐기기가 좀. 네. 예. 네. 여행지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게 여러 명이서 하나 사가지고 맛도 보고 네, 뭐 또 기분이 그렇죠. 좋으니까 그때 네. 뭘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가격도 싼 것 같고 그리고 뭐 여행 왔는데 그렇죠. 몇천 원에 이렇게 뭐 벌벌 떨지 않잖아요. 한국에 대략 몇 개 정도 브랜드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이건 언론에서도 이제 몇 번 나온 이야기인데 가맹 본부가 예, 예. 이제 17개였어요. 오. 지금은 그 17개 가맹 본부가 다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카스텔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있겠죠. 브랜드. 근데 카스텔라만 파는 그 브랜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이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대만 뭐 대왕 카스텔라 이게 없어진 거죠. 얼마 전에 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가만히죠. 그럼 여기 재료가 들어가는 게 계란, 우유 들어가나요? 우유 네, 들어가고. 계란, 우유, 식용유. 아 맞다, 식용유. 식용유가 좀 그때 파동이 있었죠. 아 맞아. 하지만 그게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17개 이제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17개 브랜드마다 카스텔라를 만드는 제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제 생각에는. 다르겠죠. 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근데 또 자기만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한국 사람 입맛에 더 맞추기 위해서 또 네. 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17개 브랜드라고 하면 가맹점이 한 몇 개나 되려는가요? 당시에 하루에 100개씩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이. 하루에 100개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쌌나요? 17개 브랜드에서 뭐 하루에 한 개씩 이제 출점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17개 매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전국에. 한창 생길 때는 그렇게 생긴 거죠. 출점하기에 이제 큰 점포가 필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조건이 접근하기 쉬웠나요? 이 대왕 카스텔라. 그렇죠. 진입 장벽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샌드위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샌드위치 저는 자주 먹는 편인데 뭐 자주 드시나요? 저는 대만에 와서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거의 안 먹었어요. 한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살 데가 없지 않아요? 파는 데도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편의점도 많이 없었잖아요. 네. 가만히 있자. 지금 얘기하시는 네. 정민수 기자님은 언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샌드위치 드셨나요? 언제 샌드위치를 네,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에. 사 먹은 기억이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께서 아침으로 계란에 이렇게 그렇죠. 토스트 또 먹고 싶네요. 그런 것들. 생각났다. 요 대학교 앞에 가면 저녁에 이제 저 포장마차 작게 해가지고 아주머니가 토스트를 팔아요. 우리는 이게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삭 토스트. 있었어요? 이삭 토스트. 한때 유행했죠. 이게 근데 언제 생긴 건데요? 제가 대학교 때 있었으니까 15년 전에도 있었어요. 전혀 기억이 이삭 없어요. 토스트도 있었고 저희 학교 앞에 이삭 오래된. 토스트 같지만 사실 샌드위치형 좀 서양식 스타일로 좀 약간 좀 야채 막 짬뽕이 되죠. 들어가가지고 예, 그쵸. 생야채 넣어가지고 파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 개념보다는 그땐 토스트를 더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에. 어떤 밥을 드셨군요. 밖에서 그런 걸 사 먹었다는 기억이 별로 없네요. 예. 근데 저도 대만에 와서 네. 이제 아침 가게 맞아요. 무슨 10m 간격으로 샌드위치 팔고 있어요. 엄청 많이 파니까 팔리니까 또 있겠지 그렇게. 그렇죠. 팔리니까 그래서 있죠.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대만에서는. 하도 많이 파니까 먹어볼까? 특히 이제 아침에 많이 싸고 맛있네.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들 보니까 한국에서 뭐 대만식 샌드위치, 뭐 대만 샌드위치, 제가 볼 때 뭐 그 샌드위치 같은데. 제가 올해 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예. 그때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가게가. 근데 그것도 사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다 팔리면은 문을 닫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말고도 약간 비슷한 이름으로 하시는 가게도 봤어요. 가만히 있자. 일단은 브랜드 이름을 언급해도 되겠죠? 네. 홍루이젠. 홍루이젠이 이제 대만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간 이제 첫 번째 샌드위치 브랜드고 홍루이젠은 대만에, 그러니까 한국에 알려지기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아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도 홍루이젠
가게가 있었는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거기 가게를 지날 때마다 연예인들 사인 되게 많아요. 거기 제가 갔던 가게 같은 경우가 엄청난 연예인, 물론 그 동네가 연예인 동네는 아닌데 방송국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길목들이, 그래서 그런지 오다 가다 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가격은 싼 편이에요. 요즘 많이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편의점보다 쌌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침 가게 그냥 수준으로 파는데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에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해서 팔았고. 팔았어요 거기? 팔아요? 네, 파는데요. 그러니까 제조 공장처럼 팔아요. 일단 매대가 예쁘게 포장대가 아니라 그냥 쫙 널어놓고 포장만 딱 해놓고 포장만 쫙 널어놓고 알아서 골라가서 마치 옛날 어디 시골집 가면은 그냥 가게 같지 않은 가게처럼 해놓고 팔던. 타이페이역에 있는 홍루이젠도 그렇게 팔아요. 타이페이역에도 있나요? 공사장 바로 옆에. 저는 반차오는 쪽이 있잖아요. 반차오는 지하에 이제 아예 이제 매장이 있고요. 반차오 매장은 좀 고급 간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자회사 아닌가요? 같은 건가? 같은 거예요? 그게 자회사라고 들었는데 지금 역에도 여기저기 여기 들어온 게 뭔가 근데 그런 가게들은 있어요. 홍루이젠에서 나온 가게다라는 식의 그런 가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맛있니? 그러니까 좀 그냥 뭐 맛있다고 하는 애도 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도 있고 뭐 특별히 안 먹어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근데 거기서 특징은 맛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빵에 막말로 잼 바른 거고 빵에 막말로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아니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빵에다 잼 바르는데 왜 맛이 없어요? 근데 가격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포장이 예뻐요. 예쁜데 가성비가 있고요. 포장지 자체가 뽀샤시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아니요, 포장지가 지나가다 보시면요, 그 홍루이젠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뽀샤시예요. 홍루이젠은 포장을 이쁘게 했어요. 일반 샌드위치 가게들은 다 투명한 봉지에 포장을 해주는데 거기는 약간 반투명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고 선물용 포장도 많이 팔고. 근데 대만 사람들은 홍루이젠 샌드위치나 그냥 길거리 샌드위치나 크게 차이점 못 느낄 것 같아요. 맞아.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대만 사람들한테 봤더니 아니 뭐 세븐일레븐도 팔고 저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뭐 걔나 쟤나 똑같이 있으면 보이면 먹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하더라고. 어찌됐든 한국에도 사실 이런 개념의 샌드위치는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은근히 이제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홍루이젠이 뭐 유명해졌다고 해서 참 반가워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들어갔네 했는데 막 심지어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분들도 이거 한번 먹겠다고 막 줄을 섰다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나? 또 전문 기술이 많이 필요한가? 또 팔고 나서 뭔가의 클레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는가? 이래서 뭐 한식을 팔면은 뭔가가 그렇죠, 위생관리 같은 이런 부분인데 위생관리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냥 막말로 찜통도 그냥 쓰고 버리면 되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홍루이젠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서 메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사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완제품이 가맹점으로 넘어가요. 완제품이 가맹점. 그러면 가맹점은 주문 수량을 다 판매하면 그날 영업 종료예요. 이게 이제 참 좀 팔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수입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문 수량을 잘 이제 조절을. 고민해. 1호점 같은 경우는 뭐 1000개 정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1000개라고 하면은 한 개에 얼마죠? 1,600원이라고 1,500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1000개를 팔면 순수익 총 매출이 150만 원이 나와요. 150만 원. 여기서 이제 아마 이제 물건값 주 5일 하고 빼고 이렇게 20일 계산해도 3천만 원대. 근데 완제품을 얼마에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판매가가 이제 1,600원이잖아요. 매출 자체는 3천만 원. 근데 만약에 뭐 완제품이 오면은 관리도 신경 쓸 것도 많이 없잖아. 관리할 게 없어요. 그냥 보관한 상태로 그대로 와서 물건 팔고 그럼 다시 문 닫고. 보관용 냉장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뭐 냉장고 하나하고 이제 오픈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매장 평수가 5평5평정도면 이제 5평도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직원 수도 뭐 사장님 가맹점주 한 번만 있으면. 네, 사장님 한 명이서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가맹점주분들이 주부님들. 왜냐면 이제 딱 판매하고 딱 이제 애들 들어가면 돼요. 네, 그리고 5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한국에서 한 200만 원 정도면 동네 상권 이제 입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000개를 판다. 뭐 1000개 안 팔면 그래 절반만 딱 치십시다. 500개만 판다 그랬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임대료 500 빼고 1000만 원 수익이고 물론 단가 빠지겠죠. 그 샌드위치에 단가 빠지고 하면은 뭐 웬만한 월급보다 많다. 투자 비용도 몇 개월은 뽑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좀 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철거하기가 되게 좀 용이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처분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대만에 계셨다가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거 보시면 되게 반갑지 않을까요? 반가울 수 있죠. 아니면 대만
대만아리 하시는 분들, 대만 계시다가 요즘 인기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잘 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잠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카스텔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확 왔다가 이게 일순간 확 사라지면 저는 이게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켜봐야죠. 자, 그럼 매장이 지금 대략 뭐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홍루이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매장이 250개가 넘었고요. 250개? 장난 아니군요. 근데 중간에 가맹 문의가 하도 많아서 본사에서 한번 중간에 가맹 문의를 중단했대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사에 한국 홍루이젠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맹 입점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또 다른 브랜드들이 또 치고 올라왔고. 다른 비슷한. 소위 말한 유사 브랜드죠. 홍루이젠. 당연하죠. 뭐 이거 하는데 뭐 저거 대박 난다 그러는데 다 뭐 그렇죠. 대박 난다고 한번 해봐야지 같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에요. 다른 브랜드들은 거의 다 매장이 30개, 40개 수준이고요. 홍루이젠이 지금 250개. 와, 제가 진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도 그 집 근처에도 하나 있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데. 근데 홍루이젠은 프랜차이즈 사업 보면은 70년 정도 됐나 브랜드가? 70년 됐죠.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제 기억에는 지금도 그래요. 아름 소위 말하는 바이럴이라 그러죠. 입소문이 타서 간 거였고 70년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외길을 걸었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샌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먹어봐야겠네요. 근데 외길을 걸은 맛이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확 갑자기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좀 이따 드시죠, 뭐. 근데 거기도 다 팔리면 문 닫는다고 들었는데요. 거기도 그랬어요. 되게 비슷한 영업 방식인데 제가 봤던 데도 금방 다 팔려요. 다 그러니까 팔리고. 사고 싶어도 못 먹. 이게 보면 항상 근데 이제 그 물량을 저녁까지 팔 거를 고려해서 계속 물건을 가져오더라고요. 네. 한국은 이제 딱 진짜 그날 팔 거. 사장님들도 만약에 그날 300개 팔면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딱 300개만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00개 좀 떨어져 가면 또 200개 추가로 주문하고 수시로 물건들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통망이 근데 홍루이젠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있다고 해도 사실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프랜차이즈가 동선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즉시 바로 배달할 수 있는 일종의 동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된다고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생명일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퍼졌다. 그래서 공장 서플라이하는 공장들이 그 제조하는 쪽들이 한 군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서울에서 가는데 바로 직송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부산까지 뭐 날아갈 수 그렇죠. 부산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항공으로 배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홍루이젠이 가맹 사업을 이제 잠시 중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남부 지역에는 이제 공장이 없었어요. 생산 공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장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공장이니까 이제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저 수도권 지역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배송료가 그렇죠. 신선도 뭐 문제라든지 당일 만들어서 당일날 이제 판매가 원칙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홍루이젠도 홍루이젠이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각자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대만의 모시기가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가우세요? 기분은 좋죠. 예전에는 막 대만에 뭐 한국 제품들 하면 뭐 한국 식당들 뭐 한국에 대한 거 한국 분들이 가지고 올 생각을 했지 대만 걸 가져가려고 했던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만 것들이 지금 한국에 넘어가고 그것들이 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버블티도 이제 막 이제 한국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대만 제품들 좋은 것들이 만약에 한국 가서 인기를 받는다는 게 맞아요. 대만 사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또 기분도 좋고 뿌듯한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브랜드가 홍루이젠 뿐만이 아니라 음료수 브랜드 사실 설빙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음식 자체는 대만 거잖아요. 눈꽃 빙수가 뭐 이런 결국에는 뭐 이 일시적으로 유행을 하고 거품이 꺼지고 그리고 뭐 일반 커피숍에서도 눈꽃 빙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 설빙 가맹점주들은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중에 대만의 이미지로 또 굳어질까봐 좀 걱정은 돼요. 비슷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만에서 기생충 대박이 났잖아요. 영화가 그래가지고 꽉 찼어요. 대박이 났는데 대만 사람들 의아해하는 게 왜 하필 대만 카스테라 거기다 박아놨냐 이거야 대사에.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 지금 관객들이 다 모르잖아요. 처음에 대만 카스테라 한 번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이나 먹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 완전 상관없는 나라에서 봤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그런갑다 하는데 지금 자기 대만 자국인데 왜 대만 카스텔라가 그렇게 나빠? 뭐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조금 지속할 수 있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상품들이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은 좀 좋겠다 싶기도 해요. 돈도 돈이어서 가맹점주만 막 모집하고 가맹점주만 그러니까 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가뜩이나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마당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예비 가맹점주분들도 조금 더 좀 현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미래를 보고 그 브랜드의 그 역사, 시작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늘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많이 관찰해주시고 이것저것 저희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마칠까요? 자, 어떻게 클로징 하시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해우소였습니다.